이번 시간에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변수, 즉 베리어블은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사례를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뭐냐면 이 M1 머신이 P1 파트를 시스템 내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B1, B2로다가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현재 90%는 B1으로 10%는 B2로 다 보내고 있고요. 그 각각의 버퍼에 들어있는 것들을 갖다가 M2, M3가 가져와서 처리한 후 shipping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어떤 그 모델에 대한 상세화 과정, 즉 예를 들어서 머신이다. 그럼 머신의 어떤 디테일 이런 창에서 사이클 타임이라든지 퀀티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등록했습니다. 즉 사이클 타임 10분이면 10분이다, 5분이면 5분이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은 당장 쳐넣기는 편하고 모델 실행을 빨리 할 수는 있지만, 모델 개발을 빨리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모델이 커지고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이 개발된 모델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할 때는 유지하기가, 관리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어렵고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거의 별도로 적어둔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이런 것들을 수정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런 것들을 갖다 특정 변수에다 저장한 후, 변수로 등록해서 저장한 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디자인 엘리먼트에 보시면은 베리어블 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4가지 타입의 변수 베리어블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teger, real, name, string. 애트리뷰트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정수, 실수, element name, 그리고 string 값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cycle time, M1의 cycle time을 위한 변수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이클 타임 보통 실수로다가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표현이 많이 되니까 VReal 이걸 선택해서 십자 표시가 된 다음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시뮬레이션 윈도우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물론 다른 엘리먼트와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션 윈도우에서 라이트 클릭하면 define 해서 여기서 엘리먼트 타입을 갖다가 쭉 가서 밑에 보시면은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리어블 선택하시고 이름을 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rate다, rate 1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VDR 001을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만들 때 그냥 전부 다 VDR 001, 002, 003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무엇을 뜻하는 변호사인지 모릅니다.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의미가 있게, 유의미하게 제가 M1에 사이클 타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변수의 타입은 리얼, 실수 타입이죠. 실수 타입. 그리고 숫자는 1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1 언더바 사이클 타임. 현재 초기 값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초기 값이. 그리고 나서 M1에 사이클 타임에 가가지고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M1 언더바의 사이클 타임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5 이런 숫자를 쓰는 대신에 M1 언더바의 사이클 타임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앞으로는 이 머신, 즉 M1의 사이클 타임으로 사이클 타임 값으로 쓰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요 M1 언더바의 사이클 타임이라는 변수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변수명에 들어있는 값은 0이니까 그냥 이걸 돌리게 되면은 사이클 타임이 0인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상황하고 틀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 하면 M1 사이클 타임이라는 변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이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어디 지정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전체 마들이 처음 실행할 때 최초로 실행하는 액션이라고 했죠. 사이클 들어가고 하기 전에 여기서 M1 언더바의 사이클 타임은 예를 들어서 사이클 타임은 10분이다 10.0이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도 되고요. 우선 이걸 막아놓겠습니다. M1으로 처리하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요 M1 사이클에 들어가면 여기도 또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에서 여기도 이니셜라이즈 액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델 딱 실행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최초한 게 마델 이니셜라이즈 액션을 읽고 거기를 쭉 실행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액션 안에 있는 이니셜라이즈 액션을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마델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전부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M1 언더바의 사이클 타임 이퀄 10 이렇게 하면은 M1 언더바의 사이클 타임 값이 10으로 바뀝니다. 마델이 실행되면서 처음에 그래서 보시면 실행하면 1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0이었다가 한 번만 딱 실행하면 바로 이니셜라이제이션 10 하면서 그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10분이 등록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방법도 일일이 이 변수 값을 나중에 변수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방법이 뭐냐면 액션 이니셜라이즈 가셔가지고 이것을 갖다 일일이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거 나가놓고요. 밑에 보면 엑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엑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특정 엑셀 시트에서 읽어올 수 있거든요. 값을. 그래서 미리 등록한 사이클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쭉 등록해 놓은 어떤 시트를 열어서 내가 M1의 사이클 타임은 요 값을 쓰겠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그 셀 값이 들어옵니다. 물론 값이 한 개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레인지로 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건 아까 등록했던 것이고 엑셀 리드 어레이 해가지고 해당 디렉토리의 특정 셀 값을 사이클 타임 M1 사이클 로다가 지정해서 쓰겠다. 그리고 그 값을 읽어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되는 순간마다 뭘 하느냐? 실행이 되는 순간마다 엑셀 시트는 그 값을 읽어옵니다. 그 값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5분이라는 걸 읽어왔기 때문에 현재 5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이 사이클 타임이 변한다고 해서 이 마델 자체를 변경시킬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엑셀 시트에서 그 값만 바꿔주면 변경된 값이 읽어드려져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다가 마델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기니까 한 6분 정도 6분 정도로 할까요? 다음으로 마델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현재 이 B1 버퍼 안에 있는 파트의 숫자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알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이 B1 버퍼 안에 있는 개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요거를 카운팅하기 위한 변수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개수니까 소수점은 안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부인태자 해서 이렇게 하나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 변수 내용을 제가 B1 카운트하고 한번 정해볼게요. 버퍼1의 CNC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여기서 파트가 한 개가 들어오거나 나갈 적마다 요 안에 있는 개수를 뒤에서 요 B1 CNT에다 저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위트니스에서 지원하는 펑션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위트니스에서 지원하는 게 들어올 쪽에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올 쪽에 뭐냐면 n 파트 해가지고 B1 하는 B1 버프 안에 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걸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넘겨주거든요. 이걸 어디다 집어넣나요? B1 언더바에 CNT 이렇게 하면 요 값을 계산해서 B1 언더바에 CNT를 집어넣어주겠죠. 그리고 다시 이걸 카피해가지고 요번엔 빠져나갈 때도 버퍼에서 빠져나갈 때도 파트가 그때도 또 한번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요 값이 요 B1 언더바의 CNT가 계속적으로 갱신이 될 겁니다. 현재 상황을 나타내 주겠죠. 물론 요 n파트스라는 명령은 B1은 B1에서만 쓰냐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습니다. 즉 M2에서 파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와 같은 즉 B1 버퍼에 몇 개 있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수값에다가 요 변수값으로다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Number of Operation NOPS라는 또 펑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몇 번 작동했는지를 알고 싶다. 각각이 세 기계가 그럴 때는 이 변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여기다 해가지고 이 이름을 제가 MOP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achine Operation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요 현재 등록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 퀀티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변수 하나에다 요 세 개에 대한 걸 같이 쓰고 싶다. 그럼 변수를 갖다가 변수가 세 개. 그쵸? 세 개로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종의 우리 변수 타입 중에 어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 2, 3 MOPS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어레이 형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파트가 들어올 적마다 예를 들어서 요 M1은 몇 번 했고 M2는 몇 번 오퍼레이션 했고 M3는 몇 번 했고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 P1에서 P1이 만들어질 적마다 뭘 쓰느냐? 즉 NOPS의 Number of Operation의 M1 그죠? 또 M2에 대해서도 알고 싶겠죠. 그리고 또 M3에 대해서도. 그래서 M1, M2, M3를 갖다가 어떤 변수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변수요? M 언더바의 OPS의 첫 번째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에다가 등록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여기서만 그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생성될 때만 가능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다. 즉 M1이 끝날 적마다 혹은 M2가 끝날 적마다 액션은 피니시에서 아무 데서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M1은 지금 잠깐 스톱 해놓고 보면 M1은 4681, M2는 4223, M3는 4483번을 오퍼레이션 시행했다. 이런 것들 갖다가 변수에다가 등록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변수가 현재 한 개입니다. 한 개고 그 퀀티티가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어웨이 값으로다가 여기서 OPS의 스태티스틱스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 인디스가 3개다 3000 어레이로 되어 있고 값을 현재 3개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